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해외에 간 적이 없고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오더니 급기야 어제부터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슈퍼 전파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방역망이 뚫렸고 지역사회 감염 단계까지 온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발생 지역도 이제는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충청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럴 때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각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은 물론 경제도 지키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마스크와 세면대에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춤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급속히 늘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충청권은 확진자가 없는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차단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본격화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들은 원룸 등의 유학생을 격리할 계획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산시가 100억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배나 는 규모인데 전통시장에 한정된 가맹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구 여야의원 12명은 어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조규선 위원장 직무대행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이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니켈 광산 사업 등 거짓 홍보로 89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50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을 비롯한 회사 중역 18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서민을 상대로 오랜 기간 피해를 키워 죄질이 나쁘다며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또 이송 도중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주시와 부여군이 오는 2022년부터 백제문화제를 경년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10월부터 해양 관측 정보를, 내년부터는 대기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대구 경북에서 그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에 어제 하루 동안만 20명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31번 환자의 접촉자가 1000명 정도 집계됐는데요. 대전 충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인데요. 대전시가 역과 터미널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와 음압 병상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존 3명의 역학조사관을 7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도 현재 도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5명을 앞으로 각 시군에 1명씩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 중인 시도민은 모두 180명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자치단체는 물론 각급 기관과 단체, 개인 모두의 철저한 차단 대책이 요구됩니다. 네, 이 신학기를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시작이 됐는데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들은 원룸 등의 유학생을 격리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참 걱정이 되죠. 네, 현재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전용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한번 검역 절차를 거치고 다시 한번 전신 소독을 한 뒤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의 발병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 임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은 다행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원룸 같은 자취방에서 자가격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주간 외출을 금지할 방침이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또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대전시가 임시 생활시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기업, 연수원 등이 대상이지만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비상 명령권 같은 건 없는 건지 답답하네요. 그 기업 연수원도 이럴 땐 참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가 어제 오전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죠. 네, 어제 오전 7시 18분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천리안 위성 2비호가 발사됐습니다. 발사 39분 만에 발사체와 분리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최후 교신에 성공하면 앞으로 2, 3주 동안 목표 정지 궤도에 진입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비호는 수명이 다한 천리안 1호를 대신해 앞으로 10년 동안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위성보다 해상도가 4배 높고 관측 횟수도 30% 이상 늘어 한반도의 인근 해상의 적조와 녹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특히 천리안 2비호는 한반도 인근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도 있습니다. 천리안 2비호가 목표 정지 궤도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면 오는 10월부터 해양 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대기 정보를 제공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예. 천리안 위성 2비호 환경을 개선해주는 희망의 별이 돼주길 바랍니다. 니켈 광산 사업 등 거짓 통보로 89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50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죠. 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어제 열린 MBG그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해외 사업 계약과 투자 협약 대부분이 허위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회장뿐 아니라 임원과 공동대표 16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서 4년, MBG그룹 법인에는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대전에 본사를 둔 MBG그룹은 2014년부터 각종 해외 사업의 실적을 부풀려 주식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것처럼 속이고 2천여 명으로부터 89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투자 계약이 체결됐다던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았다며 MBG그룹의 대다수 사업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인데다 이 대표가 재판부를 모욕하고 주주를 이용해 선동하는 등 일말의 반성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서민들에게는 참 귀중한 돈이었을 텐데 이 피해 구제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아이 키움 뜰을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간 시간제를 추가로 마련한 것입니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학습을 지원합니다. EBS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온라인 강의와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학습은 대전교육청과 대전 꿈드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해안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근흥면 신진도 일원 국립태안해양유물 전시관부터 부엌도 구간에 총 연장 1.78km의 해안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전시와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합니다. 육아와 출산, 의료, 교통 등 국민복지와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일자리 등 취업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5개 분야로 나눠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가 28일까지 누에알 예상량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시군청 축산 담당을 통해 가능합니다. 홍성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28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또 주말과 공휴일에 소 등을 진료하는 대동물병원의 당직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동물병원이 운영되지 않아 소 등의 대동물 사육 농가들은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과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1도에서 13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충남은 보통, 세종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산자위 소속이시라 어깨가 무거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아주 바삐 움직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오늘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회의는 몇 시쯤 열리고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일소일을 정말 어렵게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오늘 산자위 전체 회의에 회부되는데요. 네. 10시부터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네. 본회의가 한 10시 50분 정도 끝날 예정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네. 그 직후에 산자위가 개최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11시쯤 시작이 된다고 보면 대략 되겠습니다. 11시 글쎄요. 그 회부 순서가 있는데요. 네. 뭐 오늘 뭐 오전 중에 상정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제까지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그 법안 소위인 산자위 1소위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었지. 예. 전체 회의 통과 여부는 원래는 이게 쟁점이 될 수 없고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당초 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이 법안이 1소위에 올라왔을 때 네.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님들 일부가 특히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또 강원도 의원님도 반대를 강하게 했고요. 네. 그때 정말 여러 논리와 또 법리 그리고 정말 호소를 통해서 네.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법안 소위가 통과된 법안은 전체 회의에서 뭐 약간의 어떤 토론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기각이 되거나 부결될 수는 없는
100% 통과되는 게 과거의 관습법적인 국회의 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남의 이제 일부 언론과 일부 의원님들이 예.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상당히 비상이 걸렸는데요. 저는 뭐 통과되는 게 상식이고 네.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 이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그 지역인재 채용 등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수도권을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1차분으로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시도에 다 이렇게 분산이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대구와 경북에는 김천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고요. 충남은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또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은 그 이후에 세워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제로 베이스, 즉 처음부터 똑같은 조건으로 전국에 지금 분산 여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부 이제 영남권에서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정부 3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논리상 맞지 않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세종시에 지금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지난 6, 7년 동안 거의 10만에 가까운 매년 한 16,000명 정도의 대전 분들이 이사를 네.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어느 해는 절반 정도가 다 대전 사람 정도의 인구 유입이 있었는데요. 충남도 역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래 혁신도시에서 지정이 제외됐던 그 근거가 깨졌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도시가 이번에 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젠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박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예.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네. 대전 충남이 딱 두 개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 네.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즉 대전 충남을 말하는 겁니다. 네. 곳에 혁신도시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아, 기존에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에는 반드시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하는 그런 하도록.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전 충남이 이 법이 통과되면 네. 혁신도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산자위 안에 이 지역 국회의원은 어느 분이 계시죠? 골고루 다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도 예. 대전에 제가 있고요. 또 예. 충남에 어기구 의원이 계시고 예. 당연히 뭐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또 강원도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는데요. 예. 지금 눈여겨봐야 될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 의원님들, 김정재 의원님 포항에 예. 또 구미의 장석춘 의원님, 예. 그리고 대구의 곽대훈 의원님 이분들이 주요 관찰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 대전 충남 지역 의원은 어기구 의원과 박 의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얼핏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 놓고. 예, 야당에는 대전 없고요. 충남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네네. 예. 그 지난해 11월이었죠.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뒤에 오늘 이제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현재 산자위 소속 의원들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어제도 법안 소위 일소위가 열렸고, 네. 거기에 뭐 김정재 의원님도 만났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예. 아직 뵙지 못했던 곽대원 의원님 오늘 아침에 뵐 예정이고요. 예. 장석춘 의원님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네. 글쎄요, 이 세 분이 이제 관심 대상인데, 네. 다소 이견을 표시해서 토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대체로는 일소위 통과된 법안은 100% 전초일 통과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혹시 표결로 가더라도 뭐 다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예. 예. 저희 당 의원님들은 수도권 의원이든 어떤 뭐 호남 의원님들은 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예. 이 대전과 충남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그 산자 의원들을 어제 양 지사께서도 올라가서 만났고 또 시민단체들도 연일 뭐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데 전망이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박 의원께서는. 대전에서 80만이 넘는 시민들, 예. 충남에서 100만이 넘는 도민들께서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열망을 표시하는 서명을 해줘서 허태정 시장님이나 양승조 지사님이 열심히 또 탄원을 했고 예. 저희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전 충남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여야를 포함해서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야를 포함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호소를 했기 때문에 좀 통과될 거로 조심스럽게 전망은 합니다만 글쎄 이게 강력한 이제 오늘 11시 정도면 윤곽이 나오는데 너무 네. 또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게 혹시 더 지날까 봐 그렇죠.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결론은 몇 시쯤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는 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점심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이 이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혀서 이 충청권에서 아주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의원님들 해당 의원님들도 지금 산자의 소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세 분의 의원님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결사저지 이런 정도의 반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제도 모 의원님이 아주 심정을 참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예,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놓고 볼 때 대전 충남이나 대구 경북이 싸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SOC 등을 서로 고르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작은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우리 영남에 계신 시민들께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게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산자위 다음에 이제 법사위도 중요한데요. 네. 제가 법사위에도 오랫동안 있어봤는데 법사위에 대한 그 불만들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꽤 많습니다. 네.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서 사실상 흔들어 제끼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나 1차 관문 오늘 산자위를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고 네. 통과되지 않는 경우를 가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여야가 저는 다시 이 지혜를 모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타임 스케줄 내에 저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 통과가 안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그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네네. 앞으로 이젠 본회의 통과까지 또 안심하면 안 되죠. 좀 전에도 아니, 말씀하셨듯이 물론입니다. 네. 그 앞으로 어떤 노력 또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몇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호남도 마찬가지지만 충청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네. 세종시도 오고 GRDP라고 이제 지방 총 생산액이 충청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수도권에 그래도 가까워지고 교통망이 잘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것이 무슨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대전 충남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또 대전만 놓고 봐도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서구, 유성구로 인구가 이전되고 그 인구가 다시 또 세종으로 유출되는 예. 그러한 어떤 순환을 보면 지금 혁신도시 지정돼서 공공기관이 와야 되고, 또 공공기관이 온다고 해서 전부가 다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 7, 80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걸 다 대전 충남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필요하고 적정한 규모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하자, 예. 그런 차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대구, 경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언론들을 상대로 캠페인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 경북이 원하는 또 지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 우리가 도와줄 수 시간이 있습니다. 다 됐네요, 의원님. 예. 오늘 하루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